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터키가 중동과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항공모함 타격 전단을 터키 인근 해역으로 보내 터키의 최대 경쟁국인 그리스와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터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동 지역 전개를 마치고 미 본토 노포크 해군기지로 귀환 중인 미 해군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항공모함 타격 전단이 현지 시각 25일부터 27일까지 동부 지중해 그리스 터키 영유권 분쟁 해역 일대에서 그리스군과 연합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고 터키 현지 언론이 28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터키 언론들은 미 해군 제6함대 보도 자료를 인용해서 미 해군 아이젠하워 항모전단과 그리스 공군 F-16 전투기 8대 그리고 그리스 해군 호위함이 참여한 가운데 그리스 터키 분쟁 해역에서 실탄 사격을 포함한 연합 군사 훈련을 벌였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아이젠하워 전단이 배속된 제3항공모함 항공단은 보도 자료를 내고 이번 그리스와 연합 훈련에 항공단 소속의 F-18 슈퍼호넷 전투기와 그리스 공군 F-16 전투기가 참가했으며 레이저 유도 무기와 드론 등을 이용한 공대공, 공대지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가 발칵 뒤집힌 것은 훈련을 실시한 해역이 터키, 그리스의 오래된 영토 분쟁지인 에게해 일대였기 때문인데요. 미군의 이번 훈련은 미군이 그리스와 힘을 합쳐 에게해에서 터키를 상대로 항공력을 투사하는 절차를 연습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터키 언론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터키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 회원국으로 미국의 동맹국들인데요.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최근 터키 에르도안 정권이 급속히 반미 노선을 걷는 것에 대한 미국의 경고 메시지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중동에서 트루먼 전단하고 아이젠하워 전단이 같이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가 트루먼 전단이 올 3월경에 빠져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고 아이젠하워 전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우리 한반도 근처로 와서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 중국에 대한 무력 시위를 했던 니미츠 항공모함 전단이 이제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인도양으로 들어갔고 인도양으로 들어가자마자 인도하고 벵골만에서 연합 기동 훈련을 한번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하고 교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니미츠 전단은 이 방송을 해드리는 7월 28일 현재 아라비아해 쪽에 아직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아라비아 남단 쪽에 있고 이 아이젠하워 전단은 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 나와가지고 아라비아 반도를 돌아서 홍해로 들어가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지중해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중해로 들어갔으면 수에즈 운하에서 딱 빠져나오자마자 좌회전을 틀어서 지중해를 관통해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좌회전 하지 않고 직진 또는 우회전을 한 거죠. 우회전을 해가지고 터키를 지나서 그리스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 앞의 그 에게해로 들어간 거예요. 그 에게해는 여러분들 4,000년 전부터 이 페르시아와 즉 터키죠.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3,000년, 4,000년 전부터 싸워왔던 바로 그 바다 아닙니까? 그 에게해에서 그리스 공군 전투기 F-16 8대 그리고 그리스 해군 엘리급 호위함 3,000톤급이에요. 그 호위함 한 척 이렇게 해서 연합 전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공대공 훈련하고 즉시 공대공에서 공대지로 또 전환하는 훈련 이런 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 전투기를 다 격파한 후에 그리고 이제 적함, 적군함 또는 적지상을 타격하는 이런 훈련을 이제 그리스하고 이 미국 항모의 F-18 슈퍼 호넷들하고 같이 했다는 건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터키 언론이 완전히 일제히 그냥 전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내용은 뭐냐? 이거 지금 우리를 자극하는 거 아니냐? 아니 어떻게 미국하고 우리도 동맹인데 우리 앞에서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훈련을 지금 그리스하고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돼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미국하고 한미 동맹이 조금 삐걱삐걱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동해로 들어와서 독도 앞에서 일본하고 독도를 타격하는 훈련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지금 한국 여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이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좀 난리가 난 거예요.
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F-35를 구매하기로 해놓고, 그리고는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또 구매를 해서 그 S-400 지대공 미사일로 이 F-35를 비춰보고, 그 F-35를 비춰본 그 정보를 러시아가 가져가고,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완전히 나토에서도 축출될 이런 상황까지 지금 몰리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또 터키는 또 완전 갈짓자 행보죠. 리비아에서 지금 러시아와 싸우고 있고, 또 시리아에서 또 러시아와 싸우고 있고, 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여기에서 또 러시아와 긴장관계 있고, 이런 식으로 러시아와도 긴장관계. 그러면서 입장 정리 확실히 안 해가지고 미국하고는 여전히 지금 으르렁거리는 관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독불장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사이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니들이 없어도 우리는 그리스 가지고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제해서 러시아의 이 흑해함대가 지중해로 들어온 거 우리 막을 수 있다. 그리스 활용해서 할 수 있어. 니들 없어도 돼. 이런 사인. 그리고 니들이 만약에 우리 나토의 품에서 빠져나가고 우리 동맹에서 빠져나간다면 우리는 그리스하고 이런 식으로 니들 바로 때려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이 훈련은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제해서 이 러시아 함대를 경멸하는 훈련일 수도 있고, 또는 시나리오를 살짝 바꾸어서 에게해에서 터키 함대 또는 터키 지상을 타격하는 훈련일 수도 있고,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래서 이런 사인을 터키에게 주면서, 그러니까 함부로 러시아와 이렇게 붙으려는 그런 사인 보이지 마, 까불지 마, 이제 이런 사인을 준 것 같은데, 야, 동해에서 만약에 일본하고 이렇게 독도 점령 훈련을 했다 생각하면 우리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란이 요즘 미국 무서운 줄 모르고 그야말로 폭주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발생한 미군 전투기의 이란 여객기 근접 비행 사건을 거론하며 재발할 경우에 호르무즈 해협의 미 해군 항공모함을 격침시키겠다는 위협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세드 아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현지 시각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있었던 미 공군 전투기의 이란 여객기 공중 유관 검문에 대해 강력하게 성토하며 사실상의 협박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란의 이 같은 위협은 지난 23일 시리아 영공에서 이란 국적 마한 항공 소속 여객기에 미 공군 F-15 전투기 2대가 약 1000m까지 접근했던 것에 대한 반발인데요. 이란은 미군 전투기가 이란 여객기에 10m까지 접근해 승객이 여러 명 다치고 여객기가 추락할 뻔했다며 미국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여러 종류의 강도질을 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적질에 이어 남의 나라 영공에서도 공중 해적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라면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사 요구는 물론 가능한 모든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외교부가 밝힌 대응 조치에는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한 군사적 조치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란은 차후 유사 사례가 또 발생할 경우에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작전 중인 미 해군 항공모함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격침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바라보는 해안선 일대에 지대함 미사일 포대를 대대적으로 증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란이 미국의 니미츠 핵 항모 전단을 상대로 실제 무력 도발에 나설 수 있을지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 마한 에어라고 하는 이 여객기 항공사가 레바논으로 가다가 이제 시리아 상공에서 F-15 전투기들 2대가 접근을 해서 이렇게 터뷸런스가 발생해서 비행기가 흔들렸고, 그렇게 해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고 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승객들이 다쳤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란의 주장이고, 이제 미국 주장은 우리는 국제법을 준수해서 1000m까지만 접근했다. 그리고 유관으로 이게 지금 ADS-B, 그러니까 항공기 식별 부호에 뜨고 있는 그 ADS-B의 신호와 똑같은 여객기인지 아닌지를 유관으로 확인했다. 이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ADS-B를 속이고 예를 들어서 뭐 레바논이나 또 시리아나 이런 다른 지역으로 보낸 어떤 불법 무기들 이런 거 실은 수송기를 보내려고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미 공군 전투기 가서 야, ADS-B에 지금 마한 항공 뭐 어떤 그 몇 편이 뜨는데 이게 맞는지 눈으로 확인해봐 해서 이제 가서 1000m면 하늘에 1000m 바로 옆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고 맞네 이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이러한 주장대로
10m까지 접근했다. 10m까지 접근하면 이제 승객 얼굴까지 다 보겠다는 건데, 야, 미국이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10m까지 과연 10m면 바로 얘긴데 접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란은 그렇게 해서 산소 마스크 떨어진 사진 이런 거 다 공개했어요. 근데 산소 마스크에 사실 뭐 기장이 버튼 누르면 떨어지는 거 사람 튀어놓고 이렇게 사진은 얼마든지 찍을 수 있지만 실제로 떨어졌다면 미국이 좀 위협한 행동한 거 맞고 그냥 연극이라면은 또 이제 이란이 오버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승객이 다쳤다라고 하는 승객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 승객이 누구냐? 레바논으로 가는 이란 대사예요. 주 레바논 이란 대사가 이 비행기 타고 이제 레바논으로 가다가 뭐 1등석이나 뭐 이런 좌석이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이란 대사가 병원에서 목 깁스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진짜 목이 아파서 그런지 아니면 이란 대사니까 야, 너 지금 뭐 아픈 척 좀 해 이렇게 해서 누워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양국이 어른거리고 있는데 정말로 니비스 항공모함을 공격할 것이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입장에서는 니들 지금 남의 나라에서도 그러는데 우리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바다잖아, 우리 영해잖아. 그러니까 우리 영해에서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니들 항공모함 우리 격침시켜 버릴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그 반다르 아바스 항구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란의 해군 전력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역자로 호르무즈 해협 일원의 기역자로 지대한 미사일들이 엄청나게 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다르 아바스 항구에 이 이란 해군이 고속정들 그리고 고속정에 이제 미사일들 많이 장착하고 있고 또 스콜 같은 이 초공동 초고속 어뢰 이런 거 장착한 고속정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이란이 항공모함 격침시키겠다 마음먹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판 와스프급이라고 불리는 075형 상륙함 두 척을 연이어 진수시킨 중국이 최근 차세대 강습 상륙함 건조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중국 국영 조선업체인 중국조선공업집단이 최근 076형으로 명명된 차세대 강습 상륙함 건조를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 입찰 공고가 정부 조달망에 게재됐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27일 보도했습니다. 076형은 미국의 아메리카급과 유사하게 항공기 운용에 중점을 둔 항공 강습 상륙함으로 기획되었으며 상륙함으로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전자기식 사출기, 즉 이멀스를 갖출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포브스는 076형 상륙함이 전통적인 상륙함처럼 한미 상륙정 수용 공간을 유지하되 항공기 운용 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다양한 헬기는 물론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탑재하는 사실상의 중형 항공모함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상륙함은 30톤급의 사출 능력을 가진 이멀스를 통해 중국이 개발 중인 GJ-11 리젠 스텔스 무인 전투기나 플라잉 드래곤 2 무인 전투기 등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상륙함에 무인 전투기를 얹어 유인 전투기를 대체하는 시도는 076형이 세계 최초입니다. 중국은 현재 건조가 진행 중인 002형 항공모함의 건조 추이를 보며 향후 5년 내에 076형 강습 상륙함 건조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세계 최초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 탑재 강습 상륙함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중국 해군력이 너무나 무섭게 증강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5척, 정규 항공모함 5척 가죠. 지금 이제 랴오닝, 산둥, 스키점프대 방식의 항공모함 2척, 그리고 지금 이제 002형 해서 한 7만 5천에서 8만 톤 정도 되는데 스키점프대 아니고 전자기식 사출기로 쏘는 이멀스, 그러니까 여기 전자기식 사출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비행기를 쏴주는 이 사출기, 그걸 집어넣은 재래식 디젤 항공모함 한 척 만들고, 그리고 이제 4번, 5번 항공모함은 핵추진 항공모함 만들고, 이렇게 해서 5척의 항공모함으로 가는 게 중국 해군인데 거기다가 추가로 지금 이런 것까지 만들어요. 강습 상륙함 4만 톤급 강습 상륙함인데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해병대용 뭐 공기부양정이나 이런 것이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무인 전투기 그리고 헬기 운영하는 그런 강습 상륙함, 그냥 항공모함이죠. 무인 전투기 항공모함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럼 몇 척을 만들겠다는 모르고, 그런데 CG가 공개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이멀스가 있습니다. 전자기식 사출기 가지고 무인 전투기를 쏴주는데 여기 보이는 이 전투기는 리젠이에요. 이 리젠 전투기는
스텔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4,400파운드, 그러니까 한 2톤 정도의 무장 탑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무섭죠.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가진 이 상륙함, 이런 게 뭐 한 척만 하겠습니까? 두 척 이렇게 나오면 서해에서 또는 남해에서 중국의 이런 정규 항공모함, 그리고 무인 전투기들이 다량 탑재된 이런 항공모함, 이런 것들이 다량 움직일 텐데, 우리 한국 해군이 과연 스키점프대 방식의 경항모 3만 한 7, 8천 톤 되는 경항모 가지고 과연 남해 바다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완전히 돈장난이죠.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TV를 통해서도 보여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이 항공모함 연구 영역을 해군에게 2015년도에 수행할 때 이란 7만 2천 톤짜리 정규 항공모함, 그게 아니면은 의미가 없다. 근데 굳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안으로, 그 원래는 1안으로 해달라는 거 안 된다 해서 2안으로 했는데 4만 1천 톤짜리. 물론 그게 사출기는 있어야 됩니다. 왜? 조기 경보기가 없는 항공모함 나가면 다 죽으니까 사출기에 있는 거. 근데 그게 요구 성능의 37%였어요. 그런데 그 요구 성능을 계획할 때는 이런 항공모함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항공모함이 고려가 된다면 요구 성능은 더 비율은 떨어지겠죠. 사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밖에 안 됐어요. 4만 1천 톤짜리가. 그런데 사출기도 없는 3만 8천 톤짜리 F-35B 탑재하는 조기 경보기도 없는 그런 항공모함 만들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해군 함대를 보호한다고요? 20세기에 2차 대전이 끝나고 함대 결전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함대 결전을 하기, 함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항공모함을 만든다고요? 그 해군 이분들 참 이상한 분들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보호하려는 항공모함을 만들어야지. 무슨 뭐 해군 강대국 코스프레하고 림팩 가가지고 야 우리도 이 정도 있어. 지금 여기 온 국가 중에서 우리가 넘버 2야. 이런 거 지금 자랑질 하려고 그 어마어마한 예산 투자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중국의 주변국의 이런 엄청나게 증강하는 이 해군력에 대항할 능력이 되는 항공모함을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핵잠수함으로 가야죠. 국가의 소중한 돈을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